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논문은 Understanding Overscashing and Bottlenecks on Graph via Curvature라는 논문인데요. 사실 이 논문 저는 읽으면서 좀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투이션적으로 이해한 걸 중심으로 네, 넣었습니다. 평소엔 제가 조금 더 증명을 다 체크를 하고 오는데 이건 제가 이제 증명을 체크할 수 있는 난이도를 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가끔 틀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RCLR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2022년 RCLR 오랄 페이퍼입니다. 그만큼 사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페이퍼가 될 예정? 네, 어쨌든 되게 좋은 논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냥 외전적인 얘기를 하면 이 마이클 브론스틴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디엄으로 운영을 하시고 되게 지오메트리컬 딥러닝이랑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자체에서 굉장히 대가 중 한 분이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수학적으로 접근하시고요. 이론 문도 굉장히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네, 조금 저는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투 리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그냥 나중에 읽어보려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 굳이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스터디 자체에서 노션이 계속 공유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살짝 소개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노션으로 저희가 정리를 다 하거든요. 뭐 제가 그냥 혼자 공부한 거는 굳이 발표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두긴 하지만 어쨌든 발표일까지 다 정리를 해서 두니까 그냥 필요하시면 보고 그냥 네,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번 풀 이든 그냥 제가 읽으려고 놨던 거니까 그냥 참고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GNL에서 이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오버올 스무딩이랑 오버올 스쿼싱 문제인데요. 사실 보통 이제 오버올 스무딩 문제만 사람들이 많이 받고 오버올 스쿼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오버올 스무딩이 뭔지랑 오버올 스쿼싱이 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오버올 스무딩이란 거는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같은 거를 진행할 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어떤 피처들이 그러니까 뭐 다 사실 달라야 이제 좋은데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익스프레셔너빌리티 이런 걸로 이제 다 다를 수 있고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같은 것도 다 잘할 수 있는 게 증명이 돼 있는데 딥러닝도 이제 그렇잖아요. 딥러닝도 이제 뭔가 레이어 많고 막 깊어지고 이러면 막 잘 수렴 안 하고 이런 이제 현상이 실제로 있잖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 확률 1로서 가장 이제 글로벌 옵티마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버 스무딩 같은 경우에 모든 게 이제 피처가 같아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마 이 논문이 이제 뭐 오버 스무딩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논문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드레스를 했는데 오버 스카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버 스카싱이 뭔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메시지 패싱을 할 때 이제 되게 먼 거리에 있으면 사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이제 K번 거쳐서 이제 가야 되는 곳에 있다고 치면 저희가 적어도 K번에 이제 레이어를 쌓아야겠죠.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왜냐면 이제 한 번 갈 때마다 1홉씩 이제 뭔가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메시지 패싱의 이피션시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오버 스쿼싱이라고 부르고 사실 이것도 많이 이제 관찰이 돼 있던 그런 이제 현상입니다. 분석이 많이 돼 있진 않았지만 이거 약간 그래프 아니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하고 비슷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저는 비슷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레디언트 베니싱도 비슷한 관점에서 있고 사실 강학습에서도 되게 스파르스한 뭐랄까 스파르스한 리월드를 주면 아주 비슷한 현상이 좀 일어나긴 하죠. 어쨌든 그런 이제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커버처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정해서 New Edge Based Combinatorial Commercial을 정의를 해서
이제 네가티블리 커브드 엣지가 이제 오버스커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래프를 조금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커버처는 이제 공률이라는 건데요. 뭐 기하를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대충 뭐 공률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느낌인지는 이제 오시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매니폴드 위해서는 커버처를 정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리마니언 이제 매트릭만 있으면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이런 그래프에서 커버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프에서 지금까지 기하적 노션들을 잘 정의를 해왔어요.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라플라시안 같은 거 정의할 때 원래 라플라시안이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예들이잖아요. 뭐 그레드 X, 그레드 F 막 이런 얘들 합한 얘들이 이제 라플라시안이잖아요. 그 사실 어떤 이제 2차 미분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얘들을 저희가 D 빼기 W란 예로 W 빼기 D인가요? 어쨌든 뭐 그런 예로 이제 L을 잘 정의를 하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이런 얘가 있을 때 이런 이제 주변의 얘들을 다 합해주고 자기를 그 주변의 웨이트만큼 빼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라플라시안을 정의하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냥 이게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주변에 있는 얘들을 다 더하고 자기를 빼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얘들을 다 더하고 자기를 빼주는 현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있으면 f 주변에 있는 h의 거리 있는 얘를 다 더한다고 할게요. x 플러스 h에다가 x 빼기 h를 더하고 자기를 두 번 빼주는 이런 얘는 사실 저희가 미적분학에서 많이 본 예죠. 얘를 h 제곱으로 나누면 저희가 두 번 미분하는 값이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적으로 뭔가 이런 라플라시안 같은 걸 해석하는 건 이미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커버처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많았는데 여기서는 뭔가 조금 더 새로운 커버처를 정의를 해주고 그러니까 해석 가능한 두 번째로는 그 커버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오버스커싱이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미리 보기를 좀 더 드리면 이런 이제 뭔가 병목 같은 게 있죠, 그죠? 이런 병목 같은 게 실제로 낮은 커버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애들이 되게 그런 이제 커버처가 낮았기 때문에 오버스커싱 현상이 굉장히 주요했고 그런 일 없애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을 뭔가 서로 연결시켜줘서 조금 더 이제 튼튼한 애들 만들겠다라는 게 어떤 컨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스커싱 페노메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리미러리를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드전센시 매트릭스를 사용하는데 얘가 아니라 얘에다가 i를 더한 얘들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GNN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어떤 매트릭스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A는 셀프 루프를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셀프 루프가 있다 생각하고 i를 더해줘서 뭔가 이제 셀프 루프로 어그멘티드 어저센시 매트릭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D 틸다라는 것도 비슷하게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에다가 자기 자신이 더해졌으니까 D 틸다라는 얘가 새롭게 정의가 되고요.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얘를 노멀라이즈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adjacency랑 뭔가 다이고널 디그리 매트릭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해요. 왜냐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셀프 루프가 이제 뒤에는 스트럭처 특히 이제 이런 커버처를 설명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각 점들이 다 셀프 루프가 있다 생각하고 이제 뭔가 분석을 해주는 게 더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RI라는 것은 정확히 이제 i랑 거리가 어린 얘들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R1 같은 거는 이 점의 SR1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여기 그러니까 정확히 거리가 1인 얘들이고 2인 얘들은 거리가 1인 얘들은 포함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B얼은 이제 정확히 거리가 1인 게 아니라 거리가 이제 얼 이하인 얘들을 다 모아놓은 얘들이라고 본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얼번 레이어를 쌓는다 생각을 하면 리셉티브 필드가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거리가 이제 일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애들의 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B or I는 저희가 얼개의 레이어를 쌓았을 때 저희가 이제 뭔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예라는 거죠.
그래서 BRI라는 얘를 Receptive Filter of an All Layer Message Passing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PN은 이제 저희가 맨날 하는 거니까 뉴럴 패스팅, 메시지 패스팅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잘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렘마를 주게 됐는데 실제로 이 히든 레이어를 X에 S로 미분을 했을 때 뭐 이런 이제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제 알파베타의 얼 플러스 1승, 얼 플러스 1승은 이제 뭐 저희가 계속 뭔가 체인론으로 뭔가 이제 이런 얘들을 계산할 때 뭐 얼 플러스 1번째를 얼번째로 미분할 거고 얼번째를 얼 마이너스 1번째로 미분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하나의 컨스탄트라 보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 값이 어느 것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같은 층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이 A의 값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A adjacency 얼 플러스 1은 사실 이 adjacency를 계속 곱하게 되면 몇 번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을 찾을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이제 뭐랄까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주는 그런 파트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IS 파트는 이제 얼 플러스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뭐 어떤 뭐 프로베빌리티랑 관계가 돼 있는 어떤 애가 되겠죠. 그래서 얘 이제 그레디언트 값이 되게 이제 그 A의 이제 IS 값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말인즉슨 얘가 작으면 얘가 작을 거라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뭔가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하는 하나의 example은 이제 바이너리 트리일 때인데요. 그러니까 뭐 바이너리 트리일 때는 이제 계속 이제 나갈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거리가 얼 플러스 1일 때, 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익스포넨셜리하게 디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증명은 제가 여기다 담아놨고요. 그래서 뭔가 코롤러리 같은 것들도 되게 이제 뭔가 읽을만 하니까 한번 이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예.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여기서 루이스 컬베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저는 처음 본 말이라서 찾아보니까 바이리니어 폼인데 지오데식 디스퍼션을 이제 정의해주는 어떤 컬베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지오데식이 이제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 어떤 점에서 최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플로우 같은 애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시작했을 때 그 그러니까 이제 뭐 매니폴드가 있을 때 매니폴드의 어떤 점을 잡고 그 주변에서 시작했을 때 그게 이제 뭐 지오데식을 따라서 흘러갔을 때 그게 비슷한가 뭐 컨버지 하는가 다이버지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패러럴한 거랑 컨버지 하는 거랑 다이버지 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스페리컬 스페이스,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외로 이제 컬버처들을 굉장히 많이 정의를 하는데 폴만 컬버처가 이제 그래프 내에서 이제 정의된 하나의 이제 컬버처라고 볼 수 있고요. 올리버 컬버처라는 것도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 이분들 주장은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사실 이제 이 정의들 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네, 뭐 되게 막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냥 뭐, 완전 그냥 그래프 이론이네요. 네, 그래서 저 이때부터 약간 멘붕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도 제가 정신 차리고 뭔가 중요한 내용들만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올리버가 사실 조금 더 쉬운데 그냥 굳이 이제 알 필요가 없는 게 논문에서 쓰이지 않아서 이제 알 필요가 없고요. 포멀 리시 컬버처가 조금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컬베처를 정의할 때 이제 엣지 위에서 이 엣지의 컬베처를 이제 정의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4 빼기 di 빼기 dj 플러스 3 곱하기 뭐 삼각형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뭐 컬베처가 뭐 잘 디파인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폴만 리시의 컬베처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뭐 4사이클을 이제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4사이클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구별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얼홉 네이버후드가 이제 그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감소하는 얘들이 있고, 사실 그게 아니라 조금 이런 얘들이 있으면 좀 폴리노미얼하게 감소를 하겠죠. 왜냐면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막 퍼져나가는 얘랑 약간 조금씩 퍼져나가는 얘가 있으면 이런 얘들 이제 병목을 좀 차지할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B얼의 크기가 폴리노미얼하게 증가하는가 아니면 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가 이런 건 조금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여기서 대충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폴리노미얼리하게 그로하는 것을 뭔가 리플렉트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올리버랑 폴만 사이의 관계를 이제 여기서 뭐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정리 증명은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그냥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만 이제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막 논문들을 좀 읽다 보면 그냥 그래프 이론의 논문들을 막 되게 인용을 많이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게, 지오메트릭 딥러닝을 하려면 좀 그래프 그냥 순수 이론을 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심히. 처음에 얘기를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네. 혹시 이 논문에서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한 번 더 리뷰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오버 스파스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문제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메시지가 이제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멀리 있을 케이스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거리가 K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GNN의 특성상 이제 계속 이제 네이버후드에서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이제 메시지 패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가 이제 오버 스파싱의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어떤 엣지에서 기인하는가를 찾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 그래프를 어떻게 잘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거의 변형하지 않으면서 잘 바꿔줘서 뭐 메시지 패싱까지 잘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그 뒤에 그래프 이론을 왜 말하는지 사실 맥락이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가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네네, 저도 이제 이 네.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컬버처들을 여러 가지 그래프 이론에서 있던 컬버처를 정의를 하고, 근데 얘네가 뭔가 기존에 있던 설명을,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있던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컬버처를 정의를 하고, 그 컬버처가 낮은 애들이 사실은 이런 직선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빌드업을 쌓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사실 좀 쉬운 논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골라져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밸런스드 포만 컬버처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사실 위에서 얘기했던 약간 포 사이클을 이제 디스팅기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뭔가 이제 폴리노미얼하게 퍼지지 않는 얘들을 뭔가 잘 뭔가 캐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밸런스드 포만 컬버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되게 많은 이제 변수들을 정의하는데요. 사실 이거의 변수 정의를 물론 제가 하나하나 짚을 수 있지만 그거의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 자체가 좀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괴랄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파악하지 못한 거는 이거의 하나하나의 의미는 다 파악했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어요. 뭐 아마 뭐 공률도 뭐 어느 정도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대충 이야기를 하면 이제 i랑 j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삼각형, 그리고 i랑 j가 연속해서 있는 이제 변이 되는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이제 4사이클, 네, 4사이클에 관련된 이제 감마 맥스라는 이제 애를 정리해서 뭔가 리치 수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리시 그러니까 리시 컬베처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되게 이제 뭔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되게 이론적인 뭐랄까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있는 내용이고요. 코롤러리 3를 이제 티어렘 2랑 코롤러리 3를 대충 소개해 드리면, 샵은 이제 그냥 이제 어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보통 넘버 할 때 이제 샵을 쓰는데, 그냥 여기서는 삼각형 만들어질 수 있는 얘의 집합을 그냥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그냥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개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대충 뭐 되게 어렵게 정의를 했는데 대충 어렵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카파를 위해서 정의를 했었죠. 카파를 이제 카파를 정의를 했었는데 올리버가 카파인가? 네, 올리버를 카파라고 정의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카파가 리치보다는 크다. 사실 이건 이제 이 프로퍼티랑 비슷하죠. 포멀 리치랑 이제 밸런스드 포만이랑 이제 약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준 게 리치 컬베처, 그러니까 이제 이 밸런스드 포만 컬베처가 이제 K보다 크다면 이제 어떤 폴리노미얼이 있어서 이제 얘의 주변에 있는 얘들이 P 얼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이분들은 이제 다른 논문의 정리로 이제 넘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인투이션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컬버처가 0보다 크다 하면 이제 B얼은 폴리노미얼로 갇힌다라는 이제 결론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컬버처가 양수면 폴리노미얼로 갇히는 B가 있다. 그러니까 그 폴리노미얼로 갇힌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네거티브 커버처를 본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중에서 뭔가 디테일 말고 정확히 그림은 괜찮게 파악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그림을 좀 파악하셨는지 아니면 좀 설명이 더 필요한 데가 있는지. 저기 저 폴리노미얼이라고 의미를 하는 게 네. 혹시 어떤 의미인지 혹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폴리노미얼로 갇히게 된다면 이제 어 여기서 이제 A 자체가 폴리노미얼 분의 1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애들이 폴리노미얼 개니까 이제 A는 지금 도달할 수 있는 확률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에즈센트 매트릭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값 자체는 이제 폴리노미얼 분의 1이 되고 대충 이제 얘가 얼에 대한 폴리노미얼로 갇힌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익스포넨셜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트리 같은 거라 생각하면 얘가 이제 2의 마이너스 1승 3의 마이너스 얼승처럼 얘가 이제 익스포넨셜리하게 감소하고 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과 익스포넨셜은 이제 증가 속도가 다르니까 그런 느낌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오리움 4는 우리가 이제 컬버처가 이제 2 플러스 델타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사실 2랑 가까울 때를 마이너스 2랑 가까울 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럴 때는 뭔가 이제 익스포넨셜리하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기다가 더 설명을 더 적어놨는데 사실 네, 제가 대충 얘기한 내용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리치 컬버처가 낮을 때 그 얘의 주변 얘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뭐랄까 뭐랬지? 네, 이 여기서 이 값에 문제가 생겨서 이 값이 낮아지고 이 값이 낮아져 갖고 그리고 오버 스쿼싱 페노메논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증명을 좀 볼 수 있는데 증명에 좀 약간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읽다가 조금 증명을 좀 포기를 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의 내용은 컬버처가 낮으면 주변이 익스포넨셜리하게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낮은 컬버처만 디텍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걔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처리를 해줘서 오버스카싱을 막으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사실 좀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논문을 하진 않는데 네, 다음부터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curvature based rewiring method라는 걸 이제 하는데요. 그 curvature를 이용해서 그 최소한의 것들만 좀 추가를 해주고 그래프를 최대한 변형하지 않으면서 오버스카싱 막아보자라는 게 이제
여기에 관점이에요. 네, 맞아요. 서브 그래프 관련 이론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알고리즘을 제시하냐면 SRDF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는데 가장 낮은 리치 커버처를 찾고 그 다음에 IJ랑 이제 연결된 애들 중에서 뭐 이건 이제 IJ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얘를 찾을 거냐면 이렇게 그 연결된 얘들 중에서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제 이 값이 얘의 이제 컬베처가 굉장히 좋아지는 임프루브가 되는 그런 이제 얘를 찾아서 얘네를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컬버처 베이스드 그래프 위아를 하면 사실 이제 4사이클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i랑 연결되고 j랑 연결된 얘들을 연결하는 거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3사이클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3사이클이나 4사이클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어떤 컬베처 리치 컬베처 자체가 리치 i, j가 이제 커지고 그런 커지는 결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컬베처 자체가 좀 더 마일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어떤 어 어떤 그 바운더리가 넘으면 이제 중단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풋 데이터 자체가 그래프라면 네네. 데이터 자체를 수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프에 이제 adjacency 매트릭스를 좀 수정하게 되는 거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작함으로써,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노이즈로서도 작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프에 보통 이제 노드 값들이 이제 많이 주어져 있을 거니까 그 노드 값들이랑 그게 연결돼 있고 안 연결돼 있고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강제로 A를 조금 더 수정해서 살짝 수정하고 오버스카싱이 안 일어날 수 있게 뭔가 진행하는 거죠. 되게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랜덤하게 그냥 몇 개 연결하면 되지 않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이전엔 있었고요. 이전에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DIGL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2018년쯤에 이제 나온 이제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비슷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냥 이제 랜덤하게 추가를 하면 잘 이제 뭐 전달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랜덤하게 추가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 논문에서 또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래프 스트럭처가 사실 얘는 조금만 이제 그 선물을 추가하니까 많이 안 바뀌는데 이런 케이스는 엄청나게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 랜덤워크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워크로 그냥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논문을 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프하고 롤하고 노드 사이를 그냥 랜덤하게 사실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거기 이 논문에 이제 이야기로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진 않고 그냥 이제 랜덤워크 베이스로 이제 뭔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랜덤워크로 어떻게 간지는 논문을 읽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 랜덤워크를 하면은 이제 저런 바틀렉 부분이 덜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랜덤 워킹을 해가지고 덜 지나가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거 기반으로 연결한다. 네, 그러면 좀 약간 이거랑 비슷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네네 거의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랜덤 워크를 이용하는 거죠. 아, 좀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 근데 뭐 여기서 이거는 네. 인트로에서 얘기를 했던 게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거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대충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자기들이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제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맞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의 랜덤워크로 이제 그 선분을 추가하는 방법을 진행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실제로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익스퍼리멘탈 리절트로 뭔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 결과는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이제 SDRF가 이제 여기서 제시한 알고리즘이고 DIGL이 뭔가 랜덤워크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뭔가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가 사실은 뭐 SDRF에서 많이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 보면 DIGA로 좀 좋은 것 같아서 막 그렇게 막 여기서 그 뭐지 뭐랄까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다음 이제 그래프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그래프랑 새로 만들어진 그래프 사이에 거리를 이제 측정한 그 그래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원래 E가 있었고 새롭게 이제 E 프라임 만들었을 때 그 두 개가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얘는 이제 평균이 0.28인데 DIGL은 0.83이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뭔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그냥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이랑 같으면 같을수록 모양이 같을수록 사실은 이제 비슷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DIGL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프의 모양새가 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위스콘신, 액펄, 펀메스 이런 이제 그 데이터셋 내에서 굉장히 다른 이제 그래프로 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좋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엣지가 에디드 된 거랑 이제 리무브 된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있고요. 몇 퍼센트가 이제 바뀌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전반적으로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여기서 막 더 많은 것들에서 증명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맥시멈 이터레이션이 뭐 얼마 이하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증명하고 되게 수학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그런 이제 논문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의 논문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저자분들이 수학이나 통계 쪽 오리지널 전공이실까요? 아,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이 사람의 제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트위터 사람들이네요. 트위터 사람 아닌가? 잠시만요. 딥마인드 그러게요. 근데 이제 다른 제가 논문들 봤을 때 되게 그냥 수학과인 분들이 좀 많긴 했어요. 사실 이제 이건 커버처에 대한 논문인데 막 리 그룹 막 이런 이제 논문들 되게 많거든요. 뭐 리그룹 트랜스포머 막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막 이상한 논문들을 지오메트릭 딥러닝에서 많이 내는데 수학과 출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수학과인지는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활용을 해보게 된다면 어떤 태스크에 좀 활용이 잘 될까요? 어, 활용을 한다면 사실 좀 제가 관심 있는 좀 분야는 또 어그멘테이션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그멘테이션 할 때 사실 선분 같은 거 막 넣는 게 사실 GNN 자체에서 어그멘테이션이 막 그렇게 잘 웰하게 리파인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점들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어느 정도 이미 느끼실 수도 있는데 ICL이나 막 이런 이제 좀 높은 메뉴에 나오는 이제 논문들은 다 이제 되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깊은 편들이고 대신 이제 막 실험은 되게 최소화해서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뭔가 ICCB 막 ECCB 막 이런 이제 약간 컴퓨터 비전 논문 쪽이나 그런 쪽은 조금 더 이제 응용 쪽에 맞춰서 이제 내는 케이스들이 좀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어그멘테이션 태스크 같은 거에는 좀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뭐 어떤 엣지가 이상했는지 이런 거 분석할 때 좀 이용하긴 하겠죠.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그먼테이션에 적용이 가능할 건가요? 어그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사실은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예전에 이제 퍼뮤테이션 관련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그멘테이션을 하려면 뭐 사실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를 유지하면서 뭔가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고요. 막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막 아무거나 이제 연결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선분을 연결할 때 적당히 뭐 커버처를 그래도 좀 최소화시킨 그러니까 뭔가 커버처의 역할을 조금 더 감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걸로 좀 연결을 하지 않을까 나는 대충 그런 느낌이고요. 네. 이게 궁금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미지 어그먼테이션 할 때 뭐 예를 네. 들어 간단하게 회전 같은 거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이 이미지의 어떤 그 정보가 핵심적인 정보를 그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와이어를 추가를 하는 게 엣지를 추가를 하는 게 그런 거랑 좀 이퀴벌런트 한 건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이퀴벌렌트 하진 않죠. 뭔가 어떤 네. 시메트리를 깨는 거는 확실하고요. 네네.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한 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유지하면서 뭐 아니면 어떤 네네. 인베리언스 유지하면서 뭔가 어그멘테이션 할 수 있냐 사실 그건 이제 또 아니라서 아, 그런 네, 그건 부분이 아니죠.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제가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이제 그냥 옥스포드 그냥 머신러닝 전공 분이네요. 그냥 네. 트위터 분들 아마 트위터 인턴 하다가 쓴 논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좋은 논문 좋은 어쨌든 그래프 논문 자체가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긴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뭐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김기범이고 지금 스타트업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이제 ICLR 2022년에 이번에 이제 막 리뷰가 끝난 그 논문들 중에 하나 선정을 했고 이제 그 Self-Supervised Graph Neural Network for Improved Electrotherapy 그러니까 EEG Seizure Analysis인데요. 그러니까 EEG를 통해서 그 그 뇌졸중을 이제 탐지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를 적용하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제 수행을 했더니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왔다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ICL 같은 경우 오픈 리뷰가 이제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논문,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같이 읽어본 적은 처음인데 이렇게 리뷰랑. 근데 뭔가 이 논문만의 어떤 노블한 포인트를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이제 리뷰어들이 잡아내는 것들 포함해서 같이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랜덤 워크로 논문을 읽을 때 좀 이런 리뷰가 오픈 리뷰가 있는 걸 읽어야겠다는 좀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EEG는 뭐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이제 뇌에서 뭐 그다음에 약간 제 이거 읽으면서 되게 뜻깊었는데 제가 이제 전문 연구원을 이제 뇌파를 다루는 회사에서 했었는데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걸 되게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2019년에 이거를 좀 잘 못했었는데 2021년에 이제 이런 논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시기가 빨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 기반 뇌졸중 연구의 한계는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는 이제 그
이제 그 뇌파라는 게 이제 뇌 그 반구에서 다양한 부분에 이제 전극을 연결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측정, 그 전압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이제 그걸로 분석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각각의 채널 간의 어떤 그 연관성이 논 유클리디안 하잖아요. 일단은 반구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잘 그 기존 논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 사용해서 하는 논문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런 그 논 유클리디안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EEG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뇌졸 이뭐 바이오 데이터의 특성이긴 한데 굉장히 데이터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뇌졸중 되게 드문 뇌졸중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트루 레벨 데이터 자체 굉장히 적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그 이 인터프리티빌리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논문들이.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걸 하는 그 연구들이. 그래서 그 이 연구는 이제 EEG 일렉트로드 간의 이제 서피오 템포럴 디펜던시를 이제 GNN으로 잘 리프레젠트 해가지고 일렉트로 지오메트리 혹은 이제 다이내믹 브레인 커넥티비티를 잘 캡처하도록 이제 진행을 했고요. 학습 자체를 그런 걸 쪽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어 라벨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의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더욱 이제 모델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EEG 위치를 포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뇌졸중 감시에서 인터프리티빌리티를 높일 수 있었다고. 그래서 EEG는 이제 그 일렉트로드 그 제가 댓글을 좀 늦게 읽었는데 그 의료 태스크 맞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 EEG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매니폴드 위에서 측정을 합니다. 이게 어떤 직선이 아니라 이제 뇌가 있고 그를 둘러싼 이제 그 머리에 이제 각 부분을 이제 전극을 꽂아서 측정을 하고, 이것도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뭐 64채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20 시스템의 이제 20채널짜리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일부 뇌졸중 타입 같은 경우 굉장히 레어 해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이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노벨티는 이제 EEG 센서 지오메트리 혹은 이제 다이나믹 브레인 브레인 커넥티비티를 사용을 해서 디퓨전 컨볼루셔널 RNN의 어떤 성능을 적용해서 그 성능을 높였고, 그 다음에 그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사용해서 더욱 더 성능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티빌리티를 좀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보면은 먼저 EEG 시그널이 있고요. 그거를 일단은 어떤 그래프 스트럭처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GNN 필터로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EEG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이 DCRNN이라는 구조를 적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 DCRNN은 이미 연구가 되고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연구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것에 이제 인코더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똑같은 구조의,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의 디코더를 사용해서 그 T+1의 그 뇌파를 예측한 포캐스팅하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이 모델 자체를, 그러니까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뇌졸중의 어떤 디텍션,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어디에 뇌졸중이 있다라는 걸 디텍션하는 그런 모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뇌졸중 데이터들만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떤 뇌졸중이냐라는 걸 찾아내는 그 이제 뇌졸중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를 이제 동시에 실행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뇌졸중을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이제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그 EEG 클립에 이제 뇌졸중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파악하는 바이너리 태스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뇌졸중 클립이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떤 타입의 뇌졸중인지를 그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태스크인데, 이게 총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인풋은 이제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12초 윈도우 혹은 이제 60초 클립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링을 설명을 드리면, 이 EEG 클립을 이제 그래프로 변환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V는 노드, E는 엣지, W는 이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그래프를 만듭니다. 두 가지 그래프가 디스턴스 그래프하고 코렐레이션 그래프인데, 이제 디스턴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EEG 일렉트로드 간의 어떤 내추럴 지오메트리,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지오메트리를 표현하기 위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그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개의 디스턴스, 이게 그 이렇게 뇌파 전극들이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붙이는 위치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의학계에서 다 이제 그 뇌파를 다루는 학계에서 다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상으로. 그래서 이 거리를 이제 어딘지를 알고, 이 좌표를 알고, 각각의 좌표를 알면 이 거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디스턴스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가깝고 어디가 멀고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르시티를 위해서 그 특정 개수,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스트롱 타입, 더 강한 웨이트의 엣지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스파르시티를 위해서 이제 카파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 디스턴스, 이 웨이트이 이제 존재하도록 만들고, 나머지는 다 그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에서 웨이트를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렐레이션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브레인 커넥티비티를 캡처하기 위한 그래프고요. 이거는 그 어떤 일렉트로드 두 개 사이에 그 시그널 사이에 크로스 콜레이션 값의 앱솔루트 밸류를 사용을 해서 그 이 전극 사이에 그 관계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콜레이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스트롱 타입을 갖게 되고, 이것도 똑같이 그 위에서처럼 이제 스파르시티를 위해서 이 감마라는 값을 두어서 탑 감마의 엣지만 남겼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그 그래프 스트럭처를 이제 뇌파 기반으로 만들었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 그 디스턴스 그래프를 썼을 때, 그리고 코렐레이션 그래프를 썼을 때 이렇게 각각 다른 그 결과를 보여줬고요. 두 개 다 뭐 보여준 이유는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각각 다 장단점이 있어서겠죠.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이 논문의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거는 웨이트는 고정해 놓고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에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고정해 놓고 쓰는 거고요. 이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거 일종의 그냥 뭐 컨버전 필터처럼 이걸 어떤 커널, 고정된 커널로 두고 이제 두고 씁니다. 일단 이 DCRNN이라는 논문에서 그 이 이후 부분을 대부분 이제 커버를 하는데요. 이거는 원래 그 교통량을 예측하는 이제 포캐스팅 테스트를 위한 그런 논문이고, 여기선 이거를 이 논문에서 이제 EEG의 그 포캐스팅을 통해서 이제 이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하는 용도로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EEG 일렉트로드의 이제 사피오 템포럴 디펜던시를 이 RNN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 EEG 커널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니까 이 사피오 템포럴 디펜던시를 모두 사용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사피오 부분, 그 공간 부분은 이 EEG 커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템포럴은 이 타임 시리즈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DCR에는 타임 시리즈를 디퓨전 프로세스로 모델링을 하고 여기서 이제 EEG의 스페셜 디펜던시 아까 우리가 그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그래프 구조를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구조를 사용을 했냐면 이제 이런 EEG에서 각각의 일렉트로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그 아나토미컬 어떤 프록시미티 혹은 뭐 펑셔널 프로시미티에 강한 영향을 이제 받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디퓨전 컨볼루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이건 이제 다 DCRNN에서 온 그런 설명드리고요. 이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바이디렉셔널 랜덤워크를 이제 그 다이렉티드 그래프 G에서 한 거고 이런 어떤 그 디퓨전 컨볼루션 필터를 거치는 걸 뜻합니다. 그게 이제 디퓨전 컨볼루션이고요. 그래서 이 X가 이제 이지 클립이고 그다음에 그 T는 이제 타임 스탬프고요. 그다음에 N은 노드의 수, 그러니까 일렉트로드 수, 그다음에 M은 피처 수, 그리고 F 세타는 이제 컨볼루션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제 X라는 이제 라우 데이터에서 라우 데이터에 이제 F 세타라는 이제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가진 그래프 디퓨전 컨볼루션을 적용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요 디테일을 좀 더 보시면 이 DO-1이 이게 DO의 이제 그 역함수가 그 outward 이제 state transition 매트릭스고요. 그다음에 DI의 역함수에 이제 거기다가 adjacency 매트릭스를 곱한 게 inward diffusion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D라는 게 이제 디그리 매트릭스인데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이 디그리 매트릭스의 역함수에다가 이제 adjacency를 곱한 건데 이게 일종의 약간 노멀라이즈된 인포메이션 플로우 매트릭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혹시 이거 어떤 뜻인지 좀 이해를 하셨나요? 사실 D를 저렇게 앞에 곱하는 거는 랜덤워크라고 이제 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러니까 adjacency 매트릭스에 이걸 곱하면은 각각의 노드에서 예를 들어 D5라고 생각을 한다면 W를 곱하면 이게 어떤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어떤 확률로 이동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한다면 그게 아웃 디그리가 있고 인 디그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그 두 개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더하는 형태로 이제 컨볼루션이 진행을 한다는 거고 이제 네네. 그 일반적인 뭐 그냥 컨볼루션 차이점은 이제 그래프 구조에 대응해서 연결된 그래프들만 이제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그 디퓨전 컨볼루션을 진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이게 그냥 프랙티컬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D0-W의 케이싱에서 일단 W는 학습되는 애인가요? 아니면 세타는? 아니요. 이게 adjacency 매트릭스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좀 이해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을 예. 좀 했는데. 이거를 이제 0부터 이제 K-1까지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이제 디퓨전 아직 진행 안 하는 거고 K승은 그거를 디퓨전하고 그 K번 디퓨즈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 디퓨즈 랜덤워크로 이제 확률 실제 어떤 결정된 값으로 그 랜덤워크 한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 A라는 노드에서 B와 C라는 노드로 갈 확률이 각각 뭐 0.1이랑 뭐 0.2라면 그렇게 그 확률을 그대로 고정해 두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n승을 한다면 그 확률이 n번 흘러가지고 결국 좀 더 다른 확률 분포가 되겠죠. 에드저시 매트릭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K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몇 번 이 랜덤워크를 진행할 거냐라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뭐 에드제이션시 매트릭스 이 디퓨전 매트릭스를 한번 이 다이어고널 아니
이 트레이션 매트릭스의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렸으면 좀 더 이해가 편했을 것 같은데 여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해는 다 못했는데 그 undirected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뭐 쉐프넷이라는 거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이거를 그 위에서 설명드린 걸 표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GRU에 넣습니다. 그래서 temporal dependency의 EEG의 temporal dependency 그 정보를 캡처를 하기 위해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갑자기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나와서. 그래서 보통 GRU가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GRU 과정에서 이거를 이 디피전 컨볼루션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다른 그 일렉트로드에 있는 정보를 함께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이 H고요. 이 하나 H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 20개의 일렉트로드의 데이터가 들어온다 하면은 이 H 하나에서는 이제 1/20의 이제 하나의 타임스탬프의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GRU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그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이제 프리딕션, 그러니까 그 다음 t 플러스 1의 그 EEG를 이제 그 예측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이제 그걸 로스로 삼아서 이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을 된 걸 가지고 그 학습이 다 된 다음에 이제 그 프리딕션 레이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는 이제 그 뇌졸중 세주얼 디텍션, 하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각각의 태스크를 시행을 해서 이제 이 플리커티드 레이어를 또 함께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스 CNN이랑 그냥 각각의 그 싱글 일렉트로드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뭐 LSTM 이런 것들을 사용한 거에 비해서 이제 이 DCRNN을 사용을 한 이 뇌파에서 DCRNN을 사용을 한 게 더 유의미했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한 것이 더 유의미했다. 이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고요. 근데 이제 좀 리뷰를 보니까 이 논문 자체가 사실 그 어떤 스트럭처로서는 그 이미 DCRNN이라는 걸 그냥 거의 그대로 차용해 온 거잖아요. 뭐 프리딕션 레이어 같은 게 좀 추가되긴 했지만 이거는 태스크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되게 이제 강력하게 그래도 좀 어필을 했던 게 여기서는 그 이 DCRN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이 연구의 노벨티가 뭐냐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이제 EEG 시그널의 어떤 이 그 특성, 이 그 스파셜한 특성을 잘 캡처해냈고 이 그래프 커널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냈고, 두 번째로 이 프레딕션 태스크, 이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더욱 좋은 어떤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노블한 성과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저도 약간 이 리뷰어드 생각하고 비슷하게 이거 논문 자체가 사실 DCRN을 거의 그대로 그냥 그 데이터만 바꿨을 뿐이지 적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 충분히 뭔가 그 노벨티가 있는 논문인가라는 좀 약간 갸우뚱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게 뭐 제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 설명. 같은 부분이 좀 의문이 있는데, 예, 어떤 부분? 그냥 뭐 이게 노벨한가? 약간 그러니까 네. 뭔가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는 뭔가 직관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래서 리뷰를 좀 읽어보고 있었는데 되게 평가가 엄청 좋네요. 8.868이면 868이에요. 네. 네, 엄청 좋네요. 저희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네,
저는 좀 뭐 멀티베리에이트를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좀 연구하는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 입장에서 뭐 읽을 만한 논문이긴 했는데,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뇌파라는 게 이런 그 각각의 이제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이 포인트들 사이의 관계가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미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크로스 콜레이션을 썼지만 이거 외에도 뇌파에서는 되게 시그널들 사이의 관계를 포착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도메인 널리지로서 뇌파의 어떤 그 두 시그널 사이의 관계를 포착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연구가 되게 많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피처 엔지니어링이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면 또 어쩔 좀 더 고도화돼. 크로스 코렐레이션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표현 같은 거 좀 보니까 원래 뇌파 연구하던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었고, 네, 뭐 그 정도의 뭐 추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그래프 스트럭처 자체를 좀 학습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뭐 그것도 좀 아쉬웠고. 근데 이제 CNN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거랑 비교를 했는데 그 원래 CNN이 쓰이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한 거라고 보면 네, 될까요? 사실 이게 그 사실 CNN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이거를 뭐 그 그냥 그 시간 와이즈로 그 타임스탬프 와이즈로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 뭐지 이 일렉트로드 와이즈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이게 왕왕 논문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뭐 그래프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그 어떤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경우는 뭐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엔 약간 그 리뷰어들이 리뷰어를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리뷰어들, 뭐 나이브한 리뷰어들이 걸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사실 지금 제가 스크루티나이즈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긴 하네요. 네. 뭐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